자, 이번에는 이제 단상 유도 전동기를 한번 보는데, 단상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이제 소용량이에요. 예, 소용량. 일단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그 사용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집에 있는 선풍기, 그 다음에 뭐 환풍기, 뭐 세탁기, 뭐 냉장고, 뭐 이런 등등에 사용하는 소형, 그러니까 소출력이라고 멋있게 쓰면 이제 소출력 전동기를 이제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다. 근데 왜냐하면 삼상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상과 단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커다란 맷돌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에, 맷돌이 있다 할 때, 삼상이라는 거는 어처구니라고 하는 이 손잡이를 이제 세 개를 만들어서 R상, S상, T상 이 세 사람이 합쳐 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 단상은 맷돌을 뭐가 됩니까? 놨을 때 혼자 돌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아예 힘 자체가 뭐가 됩니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용량, 소용량 이제 이런 형태의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일반 이런 그 사무실이라든가 가정집 이런 이외에는 단상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먼저 종류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단상 유도 전동기 종류다 그러면 이제 쉐이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분상, 그 다음에 콘덴사, 그 다음에 반발.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냥 암기하세요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하나의 어떠한 그 저걸 좀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떤 형태가 되는 건지 이 중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한 거 하나만 골랐는데,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콘덴서예요. 콘덴서. 먼저 고정자에다가 이제 코일을 넣게 되는데, 자, 그다음에 회전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농형이죠. 이거 뭐 물어보나만 하고요. 회전자는 당연히 농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여기에다가 이 안에 회전자가 들어갈 상태죠. 여기 회전자가 들어갈 요 공간에 뭘 만드는 거냐 하면 회전자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교번자개를 만드는 거예요. 교번자개. 교대로 바뀌죠. 교번자개를 생성하는데 회전자는 이게 회전자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전자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회전자개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교번자개를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상에서는 아마도 여기에 단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0볼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코일이. 그래서 하나는 이제 좀 안으로 그려둘까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쪽에 콘덴사를 갖다가 이제 끼워 넣어야죠. 한쪽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콘덴사를 이렇게. 먼저 콘덴사도 앞으로는 콘덴사라고 하면 안 되고요. 캐패시터라고 해야 돼요. 캐패시터. 그래서 아직까지는 콘덴사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지금 점차적으로 콘덴사란 말 대신에 캐패시터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동할 때만 쓰는 경우도 있고 영구적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원리만 한번 보시고 그럴듯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요 과정을 놓으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회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라인에서 왔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만에 그려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 되네. 어쨌든 한번 그려보죠. 뭐 그려보고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전류가 흘러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는 C 했기 때문에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그냥 I 뭐 L이라고 하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C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은 L인데 여기 C가 붙었으니까 이제 콘덴사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위상차가 90도 차이가 나게 돼요. 위상차가 90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순서가 뭐 C가 있으니까 좀 앞서가는데 그걸 떠나서 90도 차이가 난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게 IL이잖아요. 이게 IL이라고 만약에 하면 IC는 얘하고 위상차가 90도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걸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참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지금 요거의 의미를 이제 놓게 되면 어떤 식의 형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것도 나눠봐야 돼요. 나눠봐야 됩니다. 자, 코일을 이렇게 한번 놓고요. 요거는 IL이 들어오는 코일이고요. 요거는 IC가 들어오는 코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IL이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를 그냥 곧바로 쓰겠어요. 이제 1번인 경우. 1번. 1번인 때에 IL은 0이죠. 근데 IC는 뭐가 됩니까? 전류값이 존재를 하죠.
크죠. 예. 그러니까 IL에서는 극성이 나타나질 않고 IC에서만 전류 극성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그러니까 자석이 만들어졌으니까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번 플러스가 요쪽이 N극 요쪽이 S극 요렇게 한번 뭐가 됩니까?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서는 90도 이상 차가 나니까 IL은 뭐가 됩니까? 전류가 흐르고 IC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건 1번이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이렇게 된 거죠. 자, IC는 0이죠. 극성이 안 나타나. 예. 그런데 IL은 전류가 그러니까 극성이나 나타나겠죠. 어느 쪽으로 나타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뭐가 돼요? 이쪽이 N극이다. 이쪽이 S극이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은 이렇게 되겠죠. 3번. 자,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그림 형태가 또 같아지죠. 이렇게 해서 3번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4번도 관계없겠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IL이 0이에요. 여기는 극성이 안 나타나죠. 근데 IC는 전류가 흘렀거든요. 근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야. 반대니까 아까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난 방향과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번도 마저 갈까요? 4번은 요게 그림이 요노마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런데 조금 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IL이 제로가 될 때 얘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90도씩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돼버리면 여기 끝에 마저 채우죠. 뭐 이만큼까지만. 네. 어, 4번일 때는 IC는 0이고 여긴 0이죠.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렇지만 IL이 뭐가 돼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2번하고 4번은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2번하고 4번은 이렇게 반대가 돼야 돼요. N극, S극.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에서는 나타나는데 전류가 흘렀고 IL은 0이고 IC가 흘렀는데 극성이 반대가 돼서 N에서 S 되고 S에서 N 되니까 극성이 바뀌죠. 그래서 교번이에요. 교대로 번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코일에서 자, 여기 1번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1번. N. 그러면 얘는 제로가 되겠죠. 죽어버리면서 전류가 감소하니까 힘이 약화가 되면서 얘는 힘이 커져가기 시작해서 이쪽이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N, 이쪽이 N 이렇게 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같은 이런 상황을 여기다 갖다 그림을 그리면 어떤 때는 한 번은 얘가 N이 되고 그러다가 얘가 이번엔 사라지면서 얘가 N이 되고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N이 되고 얘가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돼? 실제로 얘는 N하고 S, S, N 이렇게 된 것뿐이고 교본으로 작용한 것뿐이고 N하고 S, S하고 뭐가 돼요? N 이렇게 된 것뿐인데 회전자 입장에서 봐서는 여기서 N 나타나다가 여기서 사라지면서 여기서 N이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N이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 입장에서는 회전자계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상 유도 전동기의 그 형태는
회전자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번자계를 만드는 것이고 회전자가 이를 회전자계로 착각하도록 말이 그리 되나요? 착각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아주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 길거리 공사 현장에 가다 보면은 그 안전 튜브가 불이 켜져 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튜브 속에 튜브 속에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구가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제가 색깔을 놓죠. 한 번은 파란색이 켜지고 그러니까 파란색이 켜질 때는 노란색이 죽고 노란색이 켤 때는 파란색이 죽고 이들은 교대로 번복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때 뭐가 돼요? 막 움직이는 듯한 그렇죠? 네, 막 움직이는 듯한 이제 그러한 형태의 상황이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쉐이딩 힘이 제일 약합니다. 이거는 돌아가는 여러분들 그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찾는다면 화장실의 그 환풍기 화장실 환풍기 정도가 될 거고요. 제일 힘이 약합니다.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그 레코더판 올려놓고 이렇게 바늘 들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턴테이블 돌리는 이제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쉐이딩. 그 다음에 분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선풍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선풍기 정도다. 콘덴서라고 하면은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 정도. 그 다음에 반발 그러면 진공 청소기. 내가 이렇게 이제 이게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힘이 그만큼 이제 전동기를 말할 땐 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토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토크가 큰 순서대로. 토크가 큰 순서로 여러분들이 외울 때 그냥 막 외워지면 잘 안 외워질 때를 대비해서 이와 같이 자기 가전제품에 대한 형태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